자, 스타벅스를 왜 제가 선정을 했느냐, 리유저블 컵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브랜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또 바꿔 생각하면은 그만큼의 충성 고객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리오프닝이 되면은 다시 커피를 마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7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커피, 차, 음료, 그리고 볶은 커피콩, 분쇄 커피, 아이스티, 샌드위치, 케이크, 그리고 상표, 라이센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32,0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세요. 이따가 제가 몇 개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안타증권에서 8월 27일 날 리포트가 나왔어요. 21년도 3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20.5%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차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소규모 업체들이 다수 폐업 위기에 놓였고, 폐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가 재개가 되고 나면은 이 소규모 업체들, 그러니까 저가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들이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 지배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바일 주문 증가,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등은 매장 회전율을 상승시켰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년도 3분기 전체 거래의 47%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발생을 했고요. 전체 거래의 36%가 모바일 주문,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모바일, 혹은 스타벅스 자체 모바일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하는 용도로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36%가 모바일 주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매장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2017년도 12%에서 20년도 30%까지 증가를 했고요. 22년도까지는 중국 내 6,000개 확보를 통해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분기 글로벌 352개의 신규 매장을 개점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0.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비용 감소와 그리고 매출 회복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로는요, 아메리카,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 지역의 동일 매장 매출액이 22%에서 25%를 증가하는 그런 매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액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안타증권의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업이익 역시 2019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월등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의 탄력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가 더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년의 전망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레스토랑 관련해서 비교를 했는데, 제일 많은 거는 맥도널드지만 맥도널드보다 이제 매출액이 스타벅스가 더 많이 높게 잡혀 있고요. 동시 레스토랑 업계 대비해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가 더 많이 붙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자체가 고점이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서 커피 가격은 1년 동안 6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21년과 22년도에는 훨씬 적은 양의 작물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콜롬비아 시위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노동자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커피 운송을 방해하고 있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은 21년도에서 22년도 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커피 소비는 무역 재개와 그리고 여행 및 접객국 부분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증가는 커피 가격을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고요. 커피 체인과 소비재 생산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커피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스타벅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90일 동안의 회계 연도에 대해서 22년도 9월에 종료가 되는 부분인데 14센트의 긍정적인 수익 추정을 보았습니다. 이게 14.6%의 수익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제 29일 날 1.73%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리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스타벅스가 주당 1.01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98.04% 성장을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당 산업의 평균 포워드 PE, 요건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나는 수익성 지표인데, 평균 포워드 PE 같은 경우에는 24.13인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35.04로 프리미어가 있는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작스 컨센서스 EPS 추정치는 0.11% 하락을 하면서 우리는 좀 보류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팔아야 된다, 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배당금은 작년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당금이 11월 26일 0.49달러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지급액의 1.6% 상승된 부분인데요. 내년에 EPS 같은 경우에는 4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당금이 최근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62%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수익 증가 덕분에 강력한 수입을 내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배당금을 충당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이 현금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성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뭐 반도체라던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흐름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기술 투자라던가 아니면 신제품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겠지만, 이렇게 커피를 판매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늘린다라는 관점에서는 수익이 그만큼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9월 28일 날 좀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기 은퇴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성장주라는 제목으로 링크가 나옵니다. 엘리릴리, 스타벅스, 비자, 요 3가지 주식이 은퇴 후에 도움이 되는, 전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3개의 주는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출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20년대는 코로나 때문에 매장 폐쇄로 인해서 매출이 11%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6월 27일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거 대비해서 78% 증가한 75억 달러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이 90일 활성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역시 48% 증가를 한 2,42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게 미국 매장 전체 51%를 차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51%가 다 충성도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국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반 커피, 미션 커피 몇 개를 먹으면은 가방이라던가 의자라던가 이런 상품들을 주는 보상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이제 곧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도 이런 걸 진행할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지난 1년 동안 27% 성장한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음료 그리고 커피 양조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프리미엄을 높였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라던가 라자냐를 같이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욘드 미트의 식물성 쇠고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1년도 9개월 동안에 이 전 세계적으로 635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이게 오픈한 총 매장 수가 33,295개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요거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부분이 10월 29일 기준으로 32,000개의 매장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32,000개에서 33,295개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도 회계연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2,150개 신규 매장을 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주가 850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300개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네슬레는, 스타벅스는 네슬레 커피숍 밖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영구적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스위스 가면은 네슬레 커피숍 밖에서 막 스타벅스 막 제품 팔고 뭐 마케팅하고 막 이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거예요.